오늘 리뷰는 바로 RG 잉그램 플러스! 펫트레이버의 신작 펫트레이버 이지에 등장을 하는 새로운 잉그램입니다. 잉그램 플러스. 발매는 2026년 6월 6일부터 일본에서부터 발매를 시작을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5,500엔, 국내에서는 66,000원입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그 펫트레이버 그 잉그램의 모습이 아주 잘 보입니다. RG 특유의 구도도 좀 인상적인데 약간 얼굴을 로우 앵글에서 바라봤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패키지 자체는 은근히 두꺼운 편, 뭐 엄청 얇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면 검은색이나 흰색 부분이 다 그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들만 있어요. 잉그램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추가적인 뭐 샷건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기본적인 장비들만. 먼저 RG니까 리얼리스틱 데칼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마킹 실과 메탈릭 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사실상의 마킹 실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보통 우리가 건담에서 많이 쓰던 리얼리스틱 데칼의 이 메탈릭 스티커 같은 경우는 디테일업용이었단 말이에요. 겉에서 볼 때 약간 좀 더 반짝거리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잉그램에 있는 리얼리스틱 데칼의 이 메탈릭 부분은 이 골반의 시노하라 로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라이트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이버는 차량이잖아요. 차량의 라이트 내부에 빛 반사용으로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거는 없다. 그래서 사실상의 그냥 일반 테트론실, 우리가 마킹실이라고 부르는 그거다. 그리고 또 여분 파츠가 있는데 이건 정크보단 여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튜브 파츠거든요. 튜브? 잘라 쓰는 거. 근데 이 튜브를 어떻게 썼냐면 이거 꺾이는 그겁니다. 일반적인 튜브. 근데 실린더로 썼어요. 목에 실린더가 들어가는데 그 실린더 바깥 부분을 이 튜브로 썼더라고요. 보통이라면은 실린더라 그러면 플라스틱 파츠 위에다가 플라스틱 파츠를 넣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튜브에다가 플라스틱 파츠를 넣는 방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얇은 부분인데도 이 실린더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플라스틱 파츠로 만들었으면 이게 얇게는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체용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얼굴 아래쪽에서 이제 바이저 부분을 보호하는 쉴드가 올라와 있는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교체는 뭐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턴스틱 근접무장입니다. 전자경봉이라고 불렀던 그거죠. 근데 옆에 작은 손잡이, 가드 같은 게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경찰의 3단봉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3단봉이다. 손잡이에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드, 경시청 마크가 아주 크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실드입니다. 흰색이랑 검은색 부분은 글로스 인젝션으로 빛 반사하면은 반짝반짝한 빛 반사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폴리스 하고서 숫자 2가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대 마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차 이과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쉴드 내부에는 전자경봉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은 슬라이드에서 뽑아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안쪽에 프레임도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체용 윈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조립하는 거는 윈치가 다 감겨 있는 거고 이거는 풀었을 때의 윈치를 표현하기 위한 파츠입니다. 꽤나 길어요. 엄청 길어요. 단순하게 이 윈치로 쓰이는 와이어 길이만 재도 거의 50cm에 육박하거든요. 상당한 길이를 자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골반에 이 윈치 부분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리볼버 캐논. 잉그램 하면 대표 무장이라 할 수 있는 그거죠. 리볼버 캐논. 완전 검은색의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좋습니다. 리볼버 특유의 그런 디테일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볼버 자체는 돌아갑니다. 이거 돌아가기 때문에 나름 또 디테일이 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오른쪽 다리 안쪽에다가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인데 주먹손은 미리 껴놨고요. 그리고
편손이 한 세트. 편손 자체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가락 끝부분도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장손도 한 세트. 이거는 이제 전자경봉을 위한 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그치만 이런 손바닥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보이는 쪽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볼버 캐논용 손도 있습니다. 오른손만 들어가 있는 손이에요. 대신에 끼울 때 조금 번거로운 게 이렇게 손등을 빼면 이제 락이 풀리면서 손 앞뒤가 분리돼가지고 여기 이 상태에서 끼워야 돼서 약간 파츠를 여러 번 만져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살짝 있긴 하다. 그리고는 이제 본체입니다. 그러면은 본체 보러 가도록 하죠. 본체 같은 경우는 그냥 쓱 보면은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잉그램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잉그램이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가 잉그램 플러스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잉그램이니까 일단은. 근데 재밌는 게 설정상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잉그램 플러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AV98식의 그 잉그램, 그걸 계속 수리해서 사용을 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마치 테세우스의 배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갈아 끼우지 않은 데가 없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파츠 교체하면서 수리하니까 사실상 스펙업도 됐고, 콕피트에 있는 이 CRT 모니터도 이제 얇아진 패널을 쓰고 하니까 막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된 그런 잉그램이다. 그래서 형식 번호가 AV98 그대로 쓰고 뒤에 플러스라고만 붙는 게 그래서라고 할 수 있겠다. 참 재밌어요. 보면 옛날 설정 때 보면 특차이과 원래 예산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예산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뭔가 신형 레이버가 없었나? 있었겠지? 뭐 아무튼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는 HG 건프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큽니다. 48분의 1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잉그램 원래 설정상 사이즈가 건담보단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 머리까지가 약 16cm, 요 안테나까지 하면 18cm 정도 나오네요. 오, 그래도 거진 MG 사이즈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머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잉그램이다 싶었던 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안테나 형상이라든가 뭐 머리의 실루엣이라든가 내가 알던 그 친숙한 잉그램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참고로 겉에 스티커가 쓰인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마킹 실은 붙였지만은 색깔 재현을 위한 그런 실은 없어요. RG니까요. 그래서 이 오른쪽 뒤에 안테나 부분도 위아래 흰색, 회색 전부 다 분할이고요. 이 가장 큰 메인 안테나 같은 경우도 회색이랑 흰색 다 분할입니다. 거기다가 이 구멍 뚫려 있는 이 타공된 부분, 여기까지도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안테나에 보면은 AV98P 잉그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도 클리어 그린 바이저 제대로 쓰고 있고요. 이마에 있는 센서 부분도 여기 클리어 블루 파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그 메탈릭 실버 파츠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입체적이라든가 빛 반사했을 때 디테일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꽤나 볼만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목에 있는 실린더거든요. 이 실린더가 가동식이에요. 움직입니다. 위아래 볼 조인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실린더기도 해요. 근데 이 겉에 씌워져 있는 검은색 부분이 아까 봤던 그 여분의 튜브를 잘라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은색은, 이 실린더는 메탈릭 실버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안쪽에 클리어 파츠로 뭐 HUD를 재현할 수 있는 파츠가 살짝 보인다든가, 뭐 저기 지금 하얀 거 보이는 거는 파일럿 정수리입니다. 그리고 몸통. 일단은 이 몸통 만들 때 골반이랑 같이 만들거든요. 클리어 파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일단은 위쪽에 있는 이 유리창 부분, 이거 파일럿 머리 올라오면 쓰는 거죠. 그리고 흉부 아래에 클리어 오렌지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골반의 클리어 블루랑 오렌지의 또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기믹적으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경광등 팝업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보면 여기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하나씩 있어요, 양쪽 어깨에. 이거를 들어 올리면 여기도 지금 짜잔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는 요 라이트 부분도 있어요. 경광등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클리어 파츠들 내부에는 전부 다 저 메탈릭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안쪽에서 좀 빛 반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팝업된 부분에도 안쪽으로는 메탈릭 실버 스티커가 붙고 흉부 아래쪽은 이거가 제일 좀 효과가 미미한데 그 빛 반사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골반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도 클리어 블루라 그런가 뭐 스티커 가장 많이 쓰이기도 했고 내부에 좀 빛반사 되는 게 살짝 좀 밝게 느껴지죠. 그 외에도 이 검은색이라든가 흰색 외장 기본적으로 글로스 인젝션이다 보니까 빛반사했을 때 이런 좀 유광 형태가 아주 이쁘게 나타난다 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흉부 정중앙에는 당연히 경시청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메탈릭 골드 사출입니다. 그리고 흉부 덕트 요 안쪽에 메쉬 형태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형태고요. 그리고 팔로 이어지는 이 어깨 쪽도 잘 보면 프레임 형태가 살짝 노출된 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허리에 실링 처리되어 있는 부분 약간 이제 방수천 같은 게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 특유의 주름 형태도 조형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등으로 와서 백팩, 경시청, 폴리스 요것도 다 마킹실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만 잘 잘라줘도 어색함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쪽으로도 마킹이 살짝 붙는 정도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목 뒤에서 봤을 때도 실링 처리되어 있는 관절부가 보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요 옆에서 봤을 때 검은 색깔 라인까지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건 차량이다, 특수 차량이다. 그래서 번호판이 있습니다. 번호판의 번호들도 제대로 적혀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골반 아래로 윈치 형태가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약간 이제 끝부분의 형상이라든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도 번호판이 있습니다. 뒤쪽 번호판 필요하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도 클리어 레드가 있단 말이죠. 이쪽은 안쪽에 스티커가 붙은 게 아니라 메탈릭 실버 파츠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디테일을 좀 더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나봐요.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마킹 실이 이 위쪽 윈라인, 골반 윈라인에 여기 시노하라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요. 앞쪽은 또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게 시노하라 중공업의 엠블럼이 이 메탈릭 스티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특유의 경광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디자인이 바뀌어서 원래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뻗어 있었단 말이죠, 옆으로. 그리고 끝부분에서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좀 길어졌어요. 좀 어깨 라인 자체가 좀 샤프해졌다랄까 그런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고요. 안쪽에는 메탈릭 실버 파츠를 써가지고 내부에 요 경광등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어깨가 가장 차이가 큰데 이 경광등 말고도 어깨 자체도 크게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곡선 어깨였어요. 근데 이제 곡선 어깨가 아니라 각진 어깨로 마치 그냥 생 로봇처럼 바뀌었다는 것도 포인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1호기니까 이제 번호 1번 달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폴리스 2, 특차 2과 아니면 2소대 뭐 이런 엠블럼인 것 같은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마킹실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바깥쪽으로 또 마킹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읽어보면 아마 특차 2과 2소대 1호기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슬쩍 구멍 뚫려 있는 외장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깨 뒤쪽도 앞쪽이랑 기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위쪽에 경광등만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팔 자체도 좌우 비대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왼팔은 쉴드를 장착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오른팔은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색깔 매치라든가 기본 디자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잉그램의 형태입니다. 상박 쪽은 둥그렇게 이렇게 팔을 감싸고 있는 외장, 밑에가 이제 왼팔은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움푹 파여 있죠. 오목하게 파여 있는 형태. 오른팔은 일반적으로 각진 형태. 거기다가 손목도 검은색으로 둘러져 있는 것까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컬러 배치기도 하죠. 그리고 주먹 자체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게 일단 손바닥 보이는 쪽 디테일도 그렇지만은 손가락 하나하나 좀 몰드가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선 넣었을 때 이런 음영 처리라고 할까? 이런 좀 그림자가 확실하게 지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야말로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잉그램의 그 형태이긴 하죠, 솔직히. 둥근 요 허벅지, 무릎, 그리고 묘하게 각지면서 정면에선 둥근 이 다리까지.
근데 요 잉그램 플러스가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믹도 추가됐고요. 그렇지만 리볼버 캐논 수납은 확실하게 또 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아리 아래쪽으로 약간 덕트 형태, 약간 스러스터처럼 보이는데 덕트 형태의 이런 프레임도 살짝 노출되기도 하고요. 잘 보면 허벅지 자체에도 무언가 후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이런 동그란 구멍도 보이고요. 둥글고 글로스 인젝션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외장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골반 쪽도 실링 처리되어 있고 무릎도 실링 처리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 외장 부분도 살짝 여기 프레임이 노출되는 구멍 뚫린 부분이 살짝 있죠. 그러면서도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각져 있는 이런 엣지가 보이는 다리 바깥 외장, 그러면서도 약간의 이제 마킹실, 이게 보면은 그냥 개폐주의라고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자로. 여기 열리는 곳이니까 조심해라. 이게 다리 안쪽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는 약간의 패널 라인과 함께 이 안쪽 종아리는 이제 오픈되는 해치기도 합니다. 여기 개폐주의 붙는 게 괜히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거, 발바닥에도 이제 마찰력 아주 좋게 생긴 그런 형태의 디자인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프레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RG이다 보니까 전신에 걸쳐서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부에는 실링 처리되어 있는 그 디테일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머리 자체에도 프레임, 몸통, 팔, 다리, 발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백팩에도 프레임이 있어요. 머리를 보면은 일단 외장 씌웠을 때는 클리어 파트 때문에 잘 안 보였던 부분인 요 카메라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마킹을 붙여가지고 주황색으로 렌즈를 바꿔놨어요. 메탈릭 실버 위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머리 자체에 메인 카메라 디테일도 있지만 그 외에 그 패트레이버스러운 디테일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 머리 옆부분 이런 것도 괜찮았고, 뒤통수 쪽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을 감싸고 있는 이런 실링 형태부터 해서 목 자체의 실린더도 노출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외장 씌워도 잘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좀 안쪽까지도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파일럿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몸통에 해치에도 프레임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프레임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씩의 디테일이 추가된 게 특징이겠고, 허리 부분 역시 실링, 어깨에도 내부에 프레임이 메탈릭 실버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팔 자체에도 약간 실린더 형태의 디테일들, 그리고 골반 쪽 역시 심플한 프레임에다가 다리 쪽도 허벅지하고 다리 아래쪽이 이제 프레임이 그래도 꽤 멋진 부분입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정면도 심플하고 내부는 리볼버 탄환이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 한 줄당 6개씩이죠. 뭐 뒤쪽 역시 되게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도 배터리 팩 같은 느낌이죠. 나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관절 잠깐 보면은 어깨도 약간의 연동이 있긴 합니다. 막 엄청 많이 움직이는 연동은 아니긴 한데 살짝씩 있다거나, 프레임 상태에서 보는 손목 연장하는 부분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쪽이 쫙 연장되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백팩을 떼어내면 여기에 또 스위치가 있어서 이걸 밀어 올리면 이제 파일럿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콕피트 해치 오픈했을 때도 아무래도 더 가리는 게 적어졌다 보니까 잘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거든요. 근데 그 볼 조인트가 이중이에요. 머리 자체가 끼워질 때 볼 조인트가 하나 끼워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아주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또 꽂혀있는 볼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서 움직이면 실린더 가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때나 숙일 때 꽤나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목을 너무 많이 들다 보면은 이 실린더 볼 조인트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러면은 좀 번거롭죠. 이렇게 뭐 핀셋 같은 걸 갖고 와갖고 이렇게 끼워줘야 한다. 불편합니다. 조심히 만져야 할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는 내부에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연동이 있긴 한데 뭐 연동이 강하진 않고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중간에 프레임 조립하면서 볼 조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좀 상하 가동을 좀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앞뒤 가동도 조금씩 도와줘요. 안쪽에 축 이외에도 볼에서도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이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립할 때 열쇠구멍 방식이라 팔을 들고 끼워야 들어간다는 거 조심히 조립하시길 바라고요.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고 팔 옆으로 드는 것도 덕분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깨 바깥쪽, 이거 글로스 인젝션끼리의 조립이라 바깥쪽 외장이 가동은 하는데 좀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조심히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축이 더 많은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박 회전축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팔꿈치 바로 위에 회전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상박 축과는 별도의 회전축인 거고요. 여기에 하박 회전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팔을 꺾어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인데 잡아 빼면 안쪽에 프레임이 연장되면서 그 특유의 이런 리볼버를 꺼내는 그런 연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팔 다 그래요. 오른팔만 있는 게 아니라 양팔 다 동일하게. 그리고 허리는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회전을 볼 조인트에서 해주고요. 뭐 상하 가동이라든가 아니면 좌우 스윙도 볼 조인트에서 좀 도와주긴 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이는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좌우 스윙 축도 하나 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건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 연결이거든요. 근데 이 볼 조인트에서 이렇게 골반을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고요. 미리 알면 좋은 게 이 고관절이 꽂히는 부분 아니라 이제 허벅지로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안으로 한번 꺾을 수 있는 관절이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편안하게 다리 앞으로 편하게 뭐 스커트 같은 거 없으니까 다 쭉쭉 들어주고요. 뒤로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외장끼리 간섭이 바로 되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게 엄청 많이 들린다까진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들어진 형태긴 하죠, 솔직히.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크게 움직입니다. 뭐 연동 기믹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움직이는 게 많이 움직이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발목은 관절이 3개인데 일단 회전하는 게 약간씩 가능합니다. 이거는 볼 조인트예요. 근데 이 볼 조인트는 중간 관절입니다. 아래쪽 관절은 발목을 이렇게 옆으로 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볼 조인트를 바깥으로 꺾고 아래에 있는 축을 안쪽으로 꺾으면 최대로 발목을 꺾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발목을 앞뒤로 또 움직이는 부분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에 있는 축인데 이렇게 앞으로 쭉 빼줄 수도 있고요. 뻗는 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대신에 발바닥 가동이 있어서 뻗는 걸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앵클 가드 가동도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은 앞으로도 조금 굽혀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아무 무리 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리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액션 포즈 보기 전에 기믹들도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뭐 실드 쓴 얼굴, 리볼버 캐논 수납, 윈치 사용 뭐 이런 것도 해봐야겠죠. 일단 리볼버 캐논 관련부터 수납도 수납인데 일단 손에 쥐는 것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용 손이 약간 번거롭습니다. 일단 손등을 빼면 락이 풀리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앞뒤로 분리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보통 손등 빼고 끼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요 검지 손가락을 먼저 트리거 안쪽에 넣고 손잡이 쪽을 밀어서 고정을 한 다음에 뒤쪽 손을 가져와서 껴줍니다. 그 다음 손등을 닫아주면 고정이 되는 형태죠. 약간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스타일은 좋아요. 이렇게 쥐었을 때 느낌 자체는 괜찮죠. 그 다음은 대망의 수납인데 오른쪽 다리에만 기믹이 있습니다. 위에를 잡고 해치 오픈하면 지금 보셨나요? 홀스터가 자동으로 쓱 올라옵니다. 안쪽에 연동 기믹이 있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쭉 위로 뽑혀 나오는 형태죠. 다시 보면 이렇게 쭉 뽑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열 때 주의사항, 아래쪽 외장이 혹시 덜 끼워졌거나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외장이 걸려요. 지금 딱 소리가 나나요? 걸렸죠. 지금 걸려가지고 안 열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외장이 안쪽까지 밀착이 되어 있어야 걸리는 거 없이 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기 싫어도 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밑에를 누르고 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올라온 홀스터에다가 이렇게 리볼버 캐논을 수납하고 다시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꽤나 괜찮은 기믹입니다. 이거 겉에 걸리는 것만 빼면요. 그리고 이건 양쪽 종아리 내부에 다 있는 건데 리볼버 캐논의 여분에 탄알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알아서 누워지고 알아서 펼쳐지고 요런 기믹이거든요. 꽤나 재밌는 기믹이에요. 그리고 기존 잉그램엔 없던 기믹이기도 하죠. 새로 추가된 기믹이기도 합니다. 이 한 줄당 6발이니까 총 6번 더 재장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그리고 손목 연장 기믹, 손을 잡고 쭉 뽑아주면 이렇게 손목 연장 프레임이 쭉 빠져나오면서 손목이 연장됩니다. 요 기믹 자체는 이제 리볼버 캐논을 손에 쥐기 위한 기믹이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손으로 바꾼 다음에 리볼버 캐논의 손잡이 쪽으로 정확하게 딱 위치시켜줄 수 있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왼팔 쉴드 안에 요 스턴 스틱, 요 뒤쪽에서부터 스틱을 밀면 손잡이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 손잡이를 잡고 쭉 빼주면 이렇게 뽑아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개되어 있는 스턴 스틱은 따로 있죠. 그리고 쉴드 장착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드 장착은 이 팔꿈치 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아래쪽 구멍에다가 위쪽에 있는 돌기를 맞추고 그리고 프레임을 팔 쪽으로 완전 밀착하면은 딱 하면서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 외형 보면서 잠깐 봤지만 이제 경광등이 올라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 온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윈치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윈치는 이 가운데 있는 윈치 파츠를 먼저 빼야 돼요. 대각선 앞으로 빼면 되거든요. 요 밑으로 해서 슬쩍, 이게 살짝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잘 빼주면 이렇게 파츠가 빠지고요. 이 부분을 와이어가 끼워져 있는 파츠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를 손에 쥐고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잉그램 하면 또 해치 오픈 기믹이죠. 콕피트 해치 오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래쪽부터 빼주면 좋겠지만 손가락에 잘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 검은색 부분을 살살 흔들면서 앞으로 쑥 빼주면 위아래가 한꺼번에 락이 풀리면서 앞으로 살짝 빼면서 해치 오픈. 따란!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줌해보면 제대로 헬멧도 쓰고 있고 안전바도 하고 있고 안전바에도 경시청 마킹이 붙어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그리고 발까지도 일단 파일럿의 전신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파일럿이 위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백팩으로 가는데 백팩의 외장을 벗겨줍니다. 이 프레임과 함께 벗겨주면 되고요. 이 프레임까지 벗기고 나면 안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라고 해야 될까? 레버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 레버를 그대로 위로 밀면 됩니다. 네. 대신에 미는 과정에서 접혀져 있던 HUD가 같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머리가 밀면서 오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를 끝까지 밀고 끝까지 올렸으면 살짝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고정되는 형태. 그래서 요 밑에서 보면은 제대로 콕피트가 위로 올라가 있고요. 파일럿 머리도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제대로. 자, 이 상태로 콕피트 해치를 닫아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빼꼼 하고 올라와 있는 머리가 앙증맞죠? 그리고 다시 내릴 때는 뒤에서 손톱 걸고 살짝 눌러서 내려주면 됩니다. 잘 내려갔는데 HUD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따로 눌러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백팩을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얼굴 교환도 해보도록 합시다. 얼굴 교환은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머리 외장 자체를 정수리 파츠를 위로 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면과 함께 프레임을 위로 슬라이드로 뺄 수 있어요. 위로 슬라이드 생각보다 막 빡빡하지가 않아가지고 쉽게 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앞면 외장을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빼고 그리고 쉴드를 끼고 있는 페이스로 교체, 그 다음에 역순으로 가서 위에서부터 슬라이드, 또 하나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은 요 바이저에 쉴드를 쓰고 있는 형태로 완성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하나하나 보러 가볼까요? 자, 먼저 캐리어에서 이제 막 일어났다, 세워졌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캐리어에서 내려온다 라는 느낌으로 한 걸음 탁 내디딘 그런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구도가 패트레이버 볼 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거든요. 레이버가 움직일 때 되게 그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막 되게 사실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골반 뒤쪽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동그란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바로는 아니고 외장을 한번 벗기고 이 프레임을 뺍니다. 밑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뒤로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파츠가 너무 작아가지고 손에 잘 안 잡힌다는 느낌.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끼면 돼요. 뒤집어서 다시 넣고 위로 슬라이드. 그리고 외장 다시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드까지 활용을 해서 뛰어가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쿵쿵쿵 하면서 전진 하는 느낌. 그렇게 뛰어가서는 이렇게 몸통 박치기 하는 그런 액션도 종종 나왔어요. 의외로 막 6탄전 벌이는 장면이 많단 말이죠.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나오는 무장이 뭐냐? 리볼버 캐논부터 뽑아든다. 다른 무기 쓰기 전에 일단 리볼버 캐논을 먼저 사용하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리볼버 캐논 조준! 보통 5타였다면은 그냥 뭐 발포 허가 좀 하면서 그냥 바로 발사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5타는 따로 안 나오니까 이제 주인공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앞으로의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성격들은 원작이랑 비슷하던데 아닌가? 약간씩 섞였던가? 한 손으로 사격하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스턴스틱 발도는 아닌가? 스턴스틱을 꺼내는 모습. 검은 아니니까 발도는 아니죠. 그렇게 꺼내든 스턴스틱을 들고 다가오는 상대를 내려친다던가 찌른다던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렇게 열심히 전투가 아니라 진압 하다가 막 얼굴 부서지고 막 어깨 날아가고 하면 이제 뭐 카메라 날아갔으니까 이제 파일럿 위로 올라오고 그때쯤 되면 이제 무기 다 떨어지고 6탄전이란 말이죠. 그때 나오는 게 이 윈치입니다. 이 윈치로 뭐 적을 묶고 막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다. 이 윈치 가지고 자기랑 상대를 같이 묶는다든가 뭐 그런 전술도 나오죠. 그리고 좀 상태 체크 겸 재장전 시간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포즈도 한번 취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잉그램에서 이런 콕피트 기믹이 거의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어느 정도 등급이 된다, 가격대가 나간다 그러면 꼭 들어가는 기믹 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 작중에도 이런 콕피트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항상 파손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인지 좀 애니메이션 다 본 사람에게는 되게 친숙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럼 마무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RG AV98식 플러스 잉그램 플러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잉그램이 나왔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신작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뭐 잉그램 플러스 나쁘지 않다. 잉그램 자체가 RG로 나온다는 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좀 해봅니다. 뭐 사실상 바리에이션 느낌으로 그냥 잉그램 내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곡선 어깨도 보고 싶긴 하단 말이죠, RG로. 그죠? 그리고 이게 1호기니까 2호기도 좀 냈으면 좋겠다. 2호기는 헤드가 좀 더 강화된, 방어력이 좀 높아진 그런 형태인데 조금 형상이 다르단 말이죠. 아까 그 바이저 실드 씌운 그게 끝이 아니라서 그것도 좀 보고 싶다. 조립감도 나쁘지 않았고 단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단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파츠가 작아요. 뭐 작은 게 뭐가 단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소위 말하는 노안 판독기 또는 손이 너무 큰 사람은 조립하기 힘들다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그만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는 뜻인데 파츠가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손가락에서 놓치기 십상입니다. 몇몇 파츠는 핀셋으로 끼우는 게 나을 수 있을 정도예요. 조립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뭐 팔꿈치 포즈 잡다 보면 약간씩 빠질 수도 있다 정도? 뭐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빠부시!